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코스피 연일 사상 최고치 행진을 기록하면서 코스피와 함께 신고가 종목이 속출했던 지난주까지의 흐름이었죠. 무주공산, 이제 더 이상 코스피 내에서 속된 말로 물린 이들은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좋은 흐름을 펼치고 있는 증시입니다. 이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어떤 변수가 있을 것인지 짚어봐야겠죠. 시장에서는 FOMC라는 큰 변곡점을 잘 넘기는 것이 그 첫 번째 스텝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씩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풀어가도록 하겠고요. 이 시각 현재 프리마켓에서 어떻게 시세들이 나오고 있는지 기업들 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단연 SK 하이닉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7%의 폭등을 기록했죠. HBM4에 대한 세계 최초 타이틀 모멘텀이 더해졌던 만큼 강력하게 올라섰었는데요. 오늘도 프리마켓에서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6% 상승하며 어느덧 34만 원을 돌파하고 있죠. 삼성전자 못지 않습니다. 1.3%의 상승으로 7만 6천 원대 프리마켓 시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알테오젠도 코스닥 내에서 50만 원권을 바라보며 프리마켓 49만 6,500원 선을 지나갑니다. 자, 테슬라의 호재에 반응을 하고 있는 2차 전지, 당연히 그 바닥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등이 깔려 있겠죠.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함께 가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시총 상위 종목들 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반도체 쪽으로 압도적인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코스닥 내에서 돋보이는 것은 로봇주네요. 테슬라 측에서 앞으로의 매출의 80%가 로봇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점, 국내의 대기업이 각각의 로봇에 대한 투자를 아낌없이 하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최근 쌓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비슷한 맥락의 기사 등이 나왔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4.5% 상승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컨퍼런스 등의 일정도 곧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서 반응을 보여주고 있네요. 거래량은 어디로 실리고 있을까요? 시장에 관심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미래에셋증권 등의 각 타이틀의 대표 대형주로 자금이 거래가 돌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네요. 상반기 그룹사들의 시가총액이 600조 정도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단연 1등은 한화그룹이었고요. 2등이 바로 미래에셋그룹이었는데 그것을 주도한 것이 바로 미래에셋증권이겠죠. 오늘도 프리마켓 거래량 실리면서 4.5% 상승이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푸드 진영에서 MSC 강세 흐름, 로봇에서 나우로보틱스, 로보스타, 제닉스 로보틱스 등의 종목들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근간이 되는 뉴스들은 무엇인지 이슈 한번 파악해 보시죠. 지금 시장은 무주공산의 흐름입니다. 코스피 9일 연속 상승세, 외국인이 9월 들어 매수한 금액이 5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자금의 대다수가 반도체 대형주를 비롯해 소부장까지 흘러들어갔죠. 개인은 팔고 외국인은 강한 매수를 투입하며 시장을 올리는 전형적인 강세장 수급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흘 연속의 신고가고요. 일평균 거래 대금도 그 전주 대비 40% 이상이나 급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시장에 한켠의 기대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던 정책 모멘텀이 강화됐죠. 조금 전 나왔던 속보였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원을 유지하겠다. 일단 지난주 대통령의 100일 간담회 이슈 이후에 50억 원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져 있었긴 했는데요. 확정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앞으로의 정책 모멘텀이 어떻게 강화될 것인가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주의 매크로 환경, 사라진 매물대를 더 누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번 목요일에 발표된 FOMC에서 금리 인하 내러티브가 얼마나 더 강화되는가를 봐야 됩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9월, 10월, 12월 25bp씩 인하를 3번 하는 것이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다. 이런 시각도 있는 만큼 차익 실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죠. 목요일의 변곡을 어떻게 잘 넘기는가가 상당히 중요해지는 순간입니다. 일단 지수는 새로운 문을 열고
오르고 있습니다. 2,000P를 돌파할 땐 차화정, 3,000P를 돌파할 때는 BBIG였고 올해는 상반기는 관세 이슈로 인해서 관세 무풍의 역할을 했던 조선방산원전이 강했고요. 하반기 들어서는 AI, 로봇, 그리고 최근 들어 조금 힘내고 있는 금리 인하 수혜주 BBIG의 강세가 눈에 띄었죠. 가장 돋보이는 주도주는 SK그룹주를 끌어올리고 있는 SK하이닉스일 겁니다. 9월 들어 5대 그룹 시가총액 변동률을 보면 압도적으로 SK그룹이 높습니다. 20% 정도 시가총액이 증가했는데요. 그 중심에는 외국인이 강력하게 사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있죠. 오늘도 프리마켓에서 SK하이닉스 강한 시세 분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UBS가 39만 원대 내다봤었는데 정말 거기까지 가게 될 것인지 궁금해지네요. 중요한 것은 AI를 중심으로 반도체가 군집성을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존에는 반도체가 갈 때는 엔비디아, TSMC 이런 세계적인 대장주 중심으로 갔었는데요. 지금의 시장은 브로드컴부터 해서 오라클 이슈 그리고 마이크론 등의 강세 속에서 2군의 반도체 진영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논리, 상당히 업황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D램과 낸드 메모리 수요 전망이 올라가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상승세가 도드라지고 있고요. 오픈 AI가 각 빅테크 업체와 협력하고 있다는 뉴스, AI 캐펙스 투자가 지속된다라는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데이터 센터 리츠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맥킨지 등에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긍정의 전망을 쏟아내고 있죠. 그 가운데 돋보이는 하이닉스의 시세까지요. 이것이 AI에 대한 군집성을 형성해주면서 AI와 반도체, 인프라, 전력 함께 가주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죠. 주말 사이에 업데이트된 IT 쪽의 뉴스입니다. 맥킨지는 글로벌 데이터 용량이 급증하는데 그 중심에는 AI가 있다라고 했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 조금은 더 강화된 겁니다. AI 개화기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을 것이고 D램, 낸드 등이 부족해서 마이크론이 가격을 올린다더라. 그러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는 당연히 호재일 수밖에 없죠. SK하이닉스 이익 추정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더해진 뉴스. 8월 ICT 수출입 동향을 봤을 때 한국의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더라. 이것이 또 반도체에 힘을 실어주면서 오늘 아침 프리마켓에 반도체 종목들의 강세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갔을 때는 9월 상승률로 봤을 때 HD 현대엘렉트릭도 20% 이상 올랐죠. 전력에 대한 스토리도 끊임없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들에 대한 관심이 쏠리자 시장에서는 다시금 종목의 키워드를 자극하는 일론 머스크 그리고 젠슨 왕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트레이드로 볼 수 있는 섹터 그리고 젠슨 왕의 트레이드로 볼 수 있는 섹터를 이렇게 넣어봤고요. 시장 내에서는 이 가운데 계속된 순환이 돌고 있습니다. 하루는 반도체, 하루는 자율주행, 하루는 로봇, 하루는 AI 소프트웨어, 전력 등이 있겠죠. 자, 주말 사이 미국에서 테슬라가 7% 급등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2차 전지의 생산을 늘린다라는 얘기, 전기차의 생산을 늘린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ESS 모멘텀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네바다의 로보택시 이슈와 함께 로봇이 앞으로의 매출의 다수를 차지할 것이다라는 점이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래서 로봇에 대한 키워드를 다시 테슬라 머스크 측에서 불러일으켰고요. 앞서 보신 대로 프리마켓에서는 로봇주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자, 젠슨 왕은 속햄에 대한 얘기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속햄 도입 계획이 바뀌었다라고 하는데요. 속햄 1 프로젝트를 백지화하고 속햄 2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일전에 속햄 1 프로젝트에서는 앞서 승기를 잡았던 게 마이크론이었습니다. 이것이 백지화된 경우 삼성과 하이닉스의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 등도 나오고 있네요. 금리 인하라는 유동성 공급에 기저가 깔려있기 때문에 종목의 이슈를 불어 넣어줄 만한 이들의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 시장에 큰 힘이 돼주고 있습니다. 자,
자, 반도체는 참 어렵죠. 소재, 부품, 장비 밸류 체인으로도 나올 수가 있고요. 기술 밸류 체인으로도 나눠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HBM, 그리고 지난주에 좀 뜨거웠던 CXL, 최근에 치고 나오고 있는 낸드 진영의 SSD 관련주들, 하나머티리얼즈를 비롯해서 TSE 이런 종목도 너무나 좋은 시세 기록하고 있죠. 여기에 속캠까지 같이 넣어봤습니다. 앞서 엔비디아 이슈가 있었으니까요. 속캠에서는 보통 DDR5 종목군을 같이 보는데 요즘엔 DDR5 하면 CXL과 속캠의 키워드 기판주 많이 보시죠. TLB나 심텍 등도 같이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프리마켓 시세 좀 볼까요? 심텍이 반응을 보여주고 있네요. 7%의 급등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IT 부품단에 영향을 줄 만한 일정 또한 이번 주 많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체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증권사에서도 오늘 많이 나오고 있네요. 삼성전자, 미래에셋에서 범용 메모리 호황기 임박했다라면 목표가 96,000원 제시했고요. 모처럼 파크 시스템스 리포트 보는 것 같아요. 대신해서 신규 커버했습니다. 목표가 31만 원. 유니셈은 IM증권이 삼성전자 투자로 인해 실적 향상이 진행될 걸로 내다봤고요.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IM증권 38만 원 제시했네요. 자, 테스 너무나 좋은 흐름을 기록했던 9월 달인데 추가적으로 하나증권이 내년까지 편안한 증익 구간이라며 목표가 45,000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분위기 좋았었는데요. 오늘 프리마켓에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37,000원권을 넘어서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시장이 AI 진영의 반도체 업황에 환호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AI가 힘을 받을 땐 항상 양자 쪽도 유동성이 공급이 됐었습니다. AI가 결국 양자에게 자극을 주고 있죠.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복잡한 연산을 하는 데는 양자 컴퓨팅이 지금의 슈퍼컴보다 훨씬 더 효능이 좋다라는 얘기가 그 스토리의 근간입니다. 사이퀀텀이 업계 최대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주말 사이에 아이온큐가 애널리스트 데이에서 앞으로 30년은 양자가 주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종목들이 미국 내에서 급등세를 기록했는데요. 국내에서 사실 어떤 기업이 양자 이 테마에 같이 따라가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테마로 단기 트레이딩으로 반응을 해본다면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이 정도 될 겁니다. 실제로 프리마켓에서 KCS, 엑스게이트 일부 종목군들이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예상 체결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시세 이쪽에서도 활용되네요. 다만 단기적 시각으로 많이들 참고하시라는 점 주의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정 많습니다. 이번 주 오늘 유럽 당뇨학회 시작일이고요. 한국은행 CBDC 사업 설명회 혹은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 요즘 보안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일정을 넣어보긴 했습니다. 수요일은 알테오젠의 IR부터 해서 메타 커넥트 행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방문 등의 일정 자리하고요. 무엇보다 이번 주는 목요일이 제일 중요하죠. FMC 회의. 여기서 시장이 어떻게 그 변곡을 잘 넘기는가 보셔야 되고요. 현대차 CEO 인베스터 데이 로봇과 하이브리드 키워드 그 외로는 IT 부품단의 뉴스 정도 금요일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속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이에 맞춤해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일단 시장 예상 출발 현황을 좀 볼까요? 양지수 모두 다 상승권의 출발 예상이 되고 있네요. 코스피 3,400 위에서 출발할 걸로 보입니다. 3,410포인트 정도 내다보고 있고요. 코스닥도 853포인트. 나쁘지 않은 이 분위기 본장에서 이어지길 바라면서 이 두 분과 시장 흐름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님 그리고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본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데 일단 이재규 본부장님, 반도체 진영이 지난주 내내 압도적이었고 오늘 또 프리마켓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일단 기조적으로는 저는 우상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좀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 주식을 보유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전 일부 수익 실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반도체 쪽에 대해서 종목군들이 아예 없다라고 한다면 일부는 또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따라서 놓여있는 상황에 따라서 좀 대응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HBM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가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지만 최근엔 이제 D램이라든지 낸드 쪽으로도 자금이 많이 넘어오고 있죠. 근데 이 종목군들의 특징이 꽤나 많이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는 저는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나라 시장 분위기가 너무 과열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추세적으로는 우상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단기적으로는 경계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나치게 환호보다는 조금 진정하면서 추세적인 상승세를 충분히 누릴 만한 조금 차분한 전략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반도체에 대해서 일단은 살짝 숨을 골라보자라는 의견으로 듣겠습니다. 자, 이충원 대표님은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지금도 공격적으로 반도체 쪽에 포트 비중을 늘릴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의견 궁금하네요. 네, 일단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오는 모습, 그리고 NXT 때와는 다르게 더 삼성전자의 동시효과는 더 상승 출발할 것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에 부윤철 부총리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 유지하겠다라는 소식이 결국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좀 쉬어갈까 아니면은 오히려 더 갈까, 이 두 가지 중에 고민을 한다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기존 보유자분들이라면은 하락을 하는 걸 보고 팔아도 어느 정도 비중 조절하는 것도 늦진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주식을 하면서 항상 고점과 저점을 다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대신 이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1조 원 이상을 매수를 하는데 그게 대부분 다 반도체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수급적인 이슈가 지금의 반도체 관련주들을 이끌어 올리고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으나, 그러나 이제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또 이제는 차익 실현을 할 때가 또 온 것도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런 추세는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나, 아까 앵커님이 브리핑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번 주 FOMC 여러 가지 또 대외적인 변수가 상존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추세가 꺾인다라는 생각이 확 들고 확인이 된다면은 그때 비중을 좀 줄이는 정도로는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참 보유를 하고 오랫동안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은 언제나 대응이 참 여유롭겠지만 최근에 이제 매수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또 분명히 타이밍상으로 고민은 되는 것 같아요. 참고하겠습니다. 자, 로봇에 대한 의견도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로봇 시세가 여전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충원 대표님, 로봇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실 테슬라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의 그런 주식 보상안 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테슬라 가치의 70%는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 그 전에 일찌감치 우리나라 관련주들이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었는데 더 탄력적인 모습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봇 관련주들도 사실 반도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게 결국은 수급적인 이슈와 모멘텀으로 주가가 올라간 거지, 지금 둘 다 밸류에이션으로 놓고 이 산업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 반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밸류에이션으로는 아직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달리는 말에 올라타냐 아니면은 약간 좀 쉬어갈 때 들어가냐, 이것 또한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의 상황이 다 다른 관점이다 보니까 한 가지로만 답변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런 로봇 관련주들도 주가가 많이 저점 대비해서 2배 이상 또 상승한 기업들도 또 많다 보니까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하락할 때 마찬가지로 대응하는 전략이 맞지 않나. 하지만 반도체나 아니면은 방금 말씀해주신 로봇 관련주들은 미래의 성장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사람은 없다 보니 네. 이제는 요거는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좀 뒤늦게 들어가신 분들이라면은 오히려 손절 라인을 짧게, 근데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조금 여유를 갖고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조금 비중을 줄여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관심주로 주신 한라캐스트도 비슷한 맥락이겠죠. 어떤 포인트를 잡고 계신지요? 네,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인데요. 테슬라가 미국 증시에서 7% 급등을 한 거는 네바다주의 차량국이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을 공식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도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글로벌 AI 자동차 회사를 엔드유저로 하는 국내 S사의 자율주행 카메라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1차 협력사가 됐고 1천억 원 규모의 또 수주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회사가 만드는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도 2분기에 수주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중소형주가 부각을 받는 이유는 알루미늄보다 더 가벼운 마그네슘 다이캐스팅 기술과 관련해서 국내 1위 기업이기 때문인데 시가총액은 1,800억 원대이긴 하지만 올해 영업이익이 175억 원을 증권가에서 전망을 하는 만큼 로봇 관련주이면서 실적까지 나온다. 이런 메리트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8월 20일에 상장을 했고 한 달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이슈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일단 1차적인 목표 주가는 한 8,000원 정도로 보고 있고 손절가는 짧게 4,500원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라캐스트 관심주 주셨고요. 개장 후에 이제 이재규 본부장님의 관심주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시장의 본장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살펴보고 나서 구체적인 전략들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